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퇴사하면 지옥이니 다들 버티세요. 진짜 심각할 정도로 일이 없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와가지고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진지 아십니까? 유튜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컨텐츠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한 썰이 있잖아요. 보통 제가 결혼 관련 썰이 조회수가 엄청 높았거든요. 저 조만간에 저 사람도 평소에 돈 얘기하면 일절 언급을 안 해.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근데 결혼 얘기하면 불나방처럼 들어옵니다. 아까도 결혼설 하니까 저 사람 들어오잖아. 결혼설 할 때만 댓글 달아요. 맞잖아요. 반박해 보시던가. 근데 이런 얘기하면 꿀먹은 버거가 돼요. 할 말이 없어. 저분이 보면 절대 채팅이나 댓글을 두 줄 이상 안 적어요. 원래 긴 글을 못 적는지 안 적는 건지 모르겠어. 저분이 보면 글을 적을 때 절대 50장 이상 안 적어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거야. 아무튼 됐고. 제가 그동안 썰을 풀면 보통 결혼 관련 영상, 뭐 설거지 맡은 영상이 보통 주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영상도 올려도 사실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그런 것보다 이제 돈 얘기나 아니면 이제 경제 얘기하는 게 관심도 높아요. 공감도 많이 없고. 그리고 뭐 유튜브 아까 제가 달려졌다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컨텐츠가 인기 많았냐면 바로 퇴사 관련 컨텐츠입니다. 뭐 내가 대기업을 퇴사한 이유, 내가 금융권을 퇴사한 이유, 내가 공무원을 퇴사한 이유, 내가 공기업을 퇴사한 이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퇴사한 이유를 뭔가 합리화시켜서 얘기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퇴사 브이로그 이런 게 대세가 되었어. 좀 알고리즘 이제 맛도 보고 그래서 조회수 잘 나오니까 이제 퇴사하면 영상을 많이 올리는 거다.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퇴사 관련 영상도 약간 남녀 차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보통 퇴사 영상들은 대부분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보다. 남자 퇴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야. 퇴사를 하는데 굳이 그런 영상은 안 올려요. 근데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정말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퇴사 관련 브이로그 보면 다 여자예요. 다 여자야.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관심을 얻으려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좀 없어 보여. 난 그게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퇴사하면 퇴사하는 거란 말이야. 퇴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뭐 정상적인 절차로 자기가 뭐 자기 말 나왔으면 그냥 그만두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 떳떳할 필요는 없잖아 이게. 우리가 자랑할 건 아니잖아. 맞잖아요. 퇴사하는 거 뭔가 인정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왜 내가 퇴사할 수밖에 없는지, 왜 뭐 내가 다닌 곳에 문제가 많은지, 뭐 그만둬 뭐 할 건지, 왜 그런 걸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밝혀? 내 인생이잖아. 왜 그런 걸로 관심을 얻고 인정을 받으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래 전부터 이 퇴사 관련 브이로그가 좀 문제가 분명히 될 거란 얘기가 했었는데 이제 안 올려. 웃기 뭐냐? 이제는 안 올라가. 왜냐? 욕 먹으니까. 여러분도 아는 것 같아요. 이런 영상 올리면 알고리즘 헤드 못 받을 뿐더러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올리는 것 같아. 퇴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나 지금에 하긴 하는데 이제는 안 올려요. 왜 쪽팔리니까. 예.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뭐 대기업이든 중견이든 뭐 공무원이든 간에 내가 퇴사, 내가 스스로 자기 발로 나간다는 건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일을 못해서 그래. 내가 일을 존나게 못해서 그래요. 일을 못하고 정 못해서 그래요. 저도 그랬어. 저도 그 전에 회사에서 나온 이유가 내가 정 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안 맞아서. 근데 보통 퇴사 관련 그 영상을 보면 내가 왜 퇴사할 수밖에 없냐 하면 보통 회사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하지 자기가 일을 못했다는 얘기는 저거 절대 안 해. 내가 그걸 좀 지적하고 싶었거든요. 보통 이런 팩트를 말씀드릴게. 좋은 회사를 퇴사하는 거는 보통은 내가 그 회사 일을 못해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많이 깨지고 안 맞으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좀 괜찮은 회사에 다닌 분들 좀 솔직하게 말합시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고 회사에 시임을 얻고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좀 높은 실을 꿰찬 사람이 자기 발로 나가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습니까? 남자는 물어볼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끝까지 남아있어. 회사에서 어떻게든 대우해줍니다. 아니, 내가 회사에서 돈도 많이 받고 회사에서도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데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반대로 나가는 사람, 반대로 직장 생활 얼마 안 했는데 나갔다는 거는
그 사람이 일을 못한 거야. 이거는 반박할 수 없어. 일을 못하고 회사에서 뭔가 찍혔고 눈밖에 났고 아니면 내가 성격이 회사하고 안 맞는다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나은 거죠.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난 그게 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나갔던 것 자체가 누군 남아 있는 거잖아. 다 나가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똑같은 회사 다녀도 공무원 뭐 일해도 남을 사람 남아요. 버틸 사람 버텨. 근데 나 못 버티고 나간 거잖아.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어 이게. 근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하냐고. 왜 그런 얘기 일전 안 하냐고요. 똑같이 취급 그 시험 쳐서 들어와도 누구는 똑같이 힘들어도 그걸 참고 다닌단 말이야. 근데 난 나왔어요. 그럼 내가 부족해서 나온 거겠지.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좀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 뭔가 내가 뭔가 이제 못 버티고 나왔으면 내가 부족한 게 맞아. 근데 이런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 욕을 먹어. 욕을 먹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프로야구에서 방출이 됐습니다. 실력 잘하는 선수를 방출한 거 본 적 있어요? 안고 갑니다. 정말 큰 사고 치지 않은 이상 성격이 뭔가 모난 구석이 있어도 실력이 좋으면 안고 가. 그게 프로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방출됐다. 그건 뭐예요? 내가 실력이 없는 거죠. 실력이 없는. 물론 사람 때문에 그만둔 것도 있지만 모든 직장이 다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타이어님. 모든 직장이 다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거 아니야. 사람 문제는 어느 정도 다 있어. 똑같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누군 버티고 누군 그만둡니다. 전 적어도 그래. 일을 엄청 잘하는데 회사에서 뭔가 좀 성과가 좋은데 그런 사람이 그만두는 건 많이 못 봤어요, 이게. 네. 아무튼. 올해 와가지고 이제 그런 영상들은 거의 없어요. 퇴사 관련 영상들은 거의 없어요. 예.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에 공감 많이 안 해줘요. 안 해주다 보니까 퇴사 관련 영상들은 정말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올랐던 영상들이 대부분이야. 이 사람들이 공감 안 해줘. 예. 이제 무지성 공감 같은 거 안 해줍니다. 왜냐? 지금 나가면 골로 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확실히 공무원 의원면직 영상도 최근에 와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 왜냐하면 생각해봐. 불과 한 3년, 4년 전에 공무원 의원면직 브이로그가 정말 많았어요. 예. 공무원 의원면직. 의원면직이 뭐냐면 이제 현직 공무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겁니다. 스스로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사표 쓰고 그만두는 거야. 근데 공무원 의원면직하고 그만둬서 뭐 하려고? 막막합니다, 여러분. 뭐 공무원 그만두고 하면 일이 더 잘할 것 같아.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웬만하면 그런 일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공무원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공무원분들 대부분 전공이 문과입니다, 문과. 애초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는 자체가 내가 취업이 안 되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단기 합격한 사람 거의 없어요. 보통 2, 3년 걸려. 그럼 2, 4년 동안 일을 안 했을 거 아니야. 그 상태에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뭐 공무원 일하다 마음에 안 들어. 나왔어요. 그럼 나이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나이 먹었어, 이게. 그리고 사회에서 공무원 경력은 경력을 잘 안 쳐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일하는 어떤 경험 가지고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웬만하면 없어. 그리고 애초에 문과 졸업하고 공비기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뭐 취업 준비해서 공무원보다 괜찮은 회사 들어간다?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없습니다. 또 어떻게 돼? 취업도 잘 안 되고 막상 뭐 중소기업 어떻게 들어갔더니 공무원 일했을 때보다 어떤 대우나 여건이 안 좋아. 현타 느끼겠죠. 그래가지고 뭐 직장상 힘드니까 뭐 개인 사업을 해.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돼, 이게. 왜냐하면 공직생활하고 이런 사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사업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공무원 의원면직하고 이제 개인 사업했던 분들이 다 말아먹어요. 뭐 쇼핑몰 했다 말아먹고, 구매등 했다 말아먹고, 아니면 이제 어떤 뭐 카페, 뭐 소품샵, 공방, 음식점 했다 말아먹고. 그렇게 이제 되고 나서 후회하는 거죠. 아, 내가 너무 착각을 했었구나. 내가 너무 만만하게 봤네.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내가 현직 생활 했다고 좀 너무 쉽게 봤구나. 뒤늦게 느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좀 공무원 되고 나서도 섣불리 못 그만두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는데 예전보다는 아마 숫자가 줄 것 같아요. 이게 그만두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 일자리가 씨가 많으네요. 직장 그만두고 나갔던 사람들 지금도 놀고 있습니다. 퇴사하고 창업했던 사람은 투자금 다 까먹고 지금 배달일 하면서 빚 갚고 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자리 씨가 많은다. 당연히 경기가 안 좋으니 일자리 씨가 많으죠. 왜냐?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뭐예요? 기업도 상황이 안 좋은 거야.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못하는 거죠. 네. 생각해봐. 기업이라는 게 이윤이 나야 되잖아요. 기업이 자선사업가입니까? 그런 기업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기업들이 큰 돈을 못 벌어. 지금 기업들 재무제표 보시면 뭐 업황이 좀 반도체나 뭐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철강성 적자가 누적돼 있고 저 LG 쪽은 정말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희망퇴직 단행하잖아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직원들 내보내잖아. 보통 대기업이 안 좋으면 그 밑에 기업들도 상황이 안 좋아요. 보통 대기업이 적자가 나고 이제 이윤이 안 남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청업체한테 오더를 적게 주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원래 같은 500개 줘야 되는데 300개만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청업체도 이윤이 많이 안 남아요. 일을 많이 받아서 일을 많이 해야 남는 구조인데 네. 많이 안 남아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안 뽑는 거죠 이게. 그럼 더 밑에 가면 더 심한 거. 더 밑에 가면 중견 밑에 뭐가 있어요? 중소가 있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일이 없으니까 사람 뽑아야 될 이유가 없어. 중소기업도 요즘에 손가락 빨고 있는 건 많아요 이게. 네. 중소기업도 잔업특근하면 돈이 되는데 잔업특근이 없어요 이게. 이 없다 보니까 사람 왜 뽑습니까? 가뜩이나 중소기업이 인건비 예민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제 초짜를 쓰는 그런 중소기업도 많이 없어요. 시킬 게 없다 보니까. 특히 겨울은 더 안 좋을 거야. 겨울은 보통 비수기입니다. 예, 공장을 다녀봤다면 다들 아실 텐데 겨울은 비수기예요. 겨울이 정말 지금 돈이 없는 사람들 정말 무서운 계절입니다. 왜냐? 일을 구하기 힘들어. 취업하기 힘듭니다. 이게. 겨울이. 물론 바쁜 곳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업은 보통 겨울이 비수기예요. 예, 한 12월부터 한 2월까지 일이 없습니다. 한 3월 중순까지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날이 풀린 3월 말이나 4월까지는 기다려야 될 겁니다. 예. 내가 지금 일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3월 달까지는 일을 구하기 힘들 겁니다, 이게. 특히나 가장 힘든 사람들은 지금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 빚이 있는 사람. 왜 그런 사람도 많았잖아요. 한때 이제 막 퇴사열풍 불 때 막 직장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 창업할 거라고 자영업할 걸 했던 분들 제일 꼬꾸라졌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제일 굴러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먼저 직장 그만둔 사람 중에서 상당수는 그 창업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동안 모아놨던 돈에다가 퇴직금 플러스 대출좀 받아가지고 뭐 프랜차이즈 하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보세요. 없어요 이게. 보통 길어야 3년이야. 그분들 돈 다 까먹었어요 이게.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지. 그분들이 창업을 왜 했을까? 직장 그만두고 재취업이 안 되니까 나이 먹고 그만두면. 그래서 자영업 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직장 좀 다니고 그 퇴사하신 분들이 자영업 하잖아요. 보통 크게 합니다. 왜 크게 하는지 아세요? 왜 프랜차이즈 하지 아십니까? 쪼매난 거 하면 돈 못 벌거든. 보통 한 40 중후반에 이제 회사 나오고 그 자영업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보통 그때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학비가 많이 나가. 그러면
작게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못 메꿔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에 손이 되는 거야. 보통 프랜차이즈 홍보하는 게 뭐냐 하면, 예, 예비 가맹점주분, 저희 가게 가맹점 받으시고, 예, 이거 하시면 최소 월에 800원 보장됩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합니다, 보통. 대부분. 예, 매달 매출 5천만 이상, 순이익 1,000만 이상 무조건 보장하면,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 눈이 휘둥그레지거든.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넘어간다니까. 이거 하면 적어도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다 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죠. 현실은. 여러분 지금 밖에 장사하는 것 중에 이것저것 다 째고 점주가 1,000만 이상 가져가는 가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거의 없어. 요즘에는 정말 마진이 적어요. 이게 막상 줄 서고 막 장사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이것저것 다 떼면 그렇게 돈 많이 못 벌어요. 여러분 진짜로. 요즘에는 바쁘기만 엄청 바쁘고 막상 이제 순익 계산해보면 남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더구나 프랜차이즈는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에 좀 멀리해. 옛날처럼 치킨도 자주 안 먹고 피자도 자주 안 먹어. 이게 비싸니까.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비싸잖아. 맛은 있지만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사 먹기 고민되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중에 이미지가 나쁜 회사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프랜차이즈에서 무조건 사 먹어주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요즘엔 그래요. 요즘에 뭐 BBQ, GFC 이런 치킨보다 뭐 시장 통닭 같은 거 사 먹어요. 아니 마트 치킨 먹는다거나. 그런 사람도 많잖아. 가성비 따지고 시속 따지고. 저도 프랜차이즈 치킨 안 먹고 시장에 파는 그 통닭이 있어요. 그거 먹습니다. 양이 엄청 많거든 그게. 가격은 싼데 양이 많아요. 거긴 장사가 잘 돼요. 거기는 치킨 장사한 지가 30년 넘었다 하더라고. 네. 그 시장 안에서 하는 건데 그 사장님이 닭을 직접 장을 보는 닭이 엄청 커요. 우리 왜 프랜차이즈 나오는 그 쪼매난 닭이 아니에요. 큰 닭이야. 닭 한 마리인데 그게 웬만한 두 마리 치킨보다 양이 더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념치킨 포장해서 나오면 그 치킨 그 박스 있잖아요. 거기 2개 담아서 주는 거야. 넘쳐요 이게. 그게 얼마더라? 한 18,0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물을 직접 만듭니다. 그 업체에서 공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물을 썰어서 담가가지고 줘요. 한 몽다리 꽉 해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는 장사가 잘 돼. 네. 오히려 그런 데는 손님들이 많을 거야. 반면에 프랜차이즈 치킨집 요즘에 정말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고정 수요가 죽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창업하시면 안 되고요. 뭐 직장상 힘들더라도 월급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뭔가 뾰족한 묘안이 없으면 그냥 남아 계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